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미리 들어와서 대기를 하는 중에 채팅창을 보니까 네, 희비가 엇갈리는 역시나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나 그 반도체가 없으신 또 분들은 많이 좀 포모를 느끼실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궁금하신 거는 더 갈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갈 거냐,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없으면 사야 되냐, 고점인 것 같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송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유료 방송이 아니고 무료 방송이고 유튜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우 매우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 여러분께서 충분히 컨빅션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말간의 이슈에 대해서 잠깐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관세,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었던 거고, 관세 수입이 이제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본인이 이제 위기에 닥쳤을 때 뭔가의 시선을 확 다른 걸로 돌리면서 그걸로 또 이제 타개를 위험을 타 그거 또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는 '이란 이슈를 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쪼끔 있으면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네, 전투기 뜨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조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 또 한다 이런 얘기 들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요 이슈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공격한다 하면은 증시는 단기적으로 빠질 건데, 어 우리 나라로서 펀더멘탈한 이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수입을 많이 하죠, 원유를.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일 우리나라로서는 크리티컬한 이슈다. 그러니까 물론 치는 것도 이슈이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슈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중장기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예, 결국 우리는 중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유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냐 안 하냐, 예, 고것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세인데, 그래서 이제 관세가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관세가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GDP 성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AI 수요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땡겨오는 거. 결국에는 발전 설비라든가 요런 투자를 박차를 가할 거다라는 거고, 에너지 쪽으로 집중될 거다. 그다음에 인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되게 집중을 해서 요런 쪽으로 결국에는 이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하게 될 거다. 그럼 여기서의 어떤 수혜주 쪽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매크로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관세 정책의 어떤 이슈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고 결국엔 고용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실 주식에는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부터는 핵심적인 우리가 AI 투자 안에서의 메모리의 포지션,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우리나라 특히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픈 AI, 구글, 그리고 그 이외에 에이전틱 AI들을 잘 내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진영으로 전 보고 있는데, 오픈 AI는 지금 계속해서 좀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의 뷰대로.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뷰대로 투자를 그대로 가족 여러분께서 하시면 된다,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오픈 AI 진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업들은 YTD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인데,
어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금 안 됐죠. 그동안 역시나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0% 정도 하락. 알파벳 중립이에요, 중립. 근데 알파벳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전망이 좋다면서 알파벳은 왜 빠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알파벳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얘는 어디에 묶여 있나요? 얘는 기본적으로 M7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요. M7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굉장히 크죠. 자, M7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큰데 이 친구를 비롯해서 M7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나마 알파벳만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26%뭐 30% 빠지는 동안 M7이라는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이 친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얘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M7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개별적이지면은 모르겠지만 M7이라고 묶여있는 그런 지수 자금들이 굉장히 인덱스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더 이상 만약에 M7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급격한 자금이 빠져나갔던 구간이었고 특히나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갔죠. 거래대금 막 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지금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뭐 오를진 모르겠지만 센티는 뭐 여전히 좀 좋지 않죠.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은 결국에 더 이상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게 저희 알파벳의 뷰고. 자, 이게 나눠서 보면 제가 오늘 일단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오픈 AI 진영은 이제 이 상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많이 빠졌죠. 알파벳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주가는 여전히 그냥 거의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구글 쪽에 뭔가 광부품을 납품하거나 TPU의 밸류체인으로 속해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본다면 구글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AI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뭔가 가장 티어 1 메모리 반도체라고 본다면 역시나 너무 좋죠. 극명하게 갈리죠. 특히나 루멘텀 같은 경우는 YTD로 80%가 올랐는데 루멘텀과 오라클의 가격 이 폭의 차이는 한 100% 넘게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 명확하게 좋고 결국 오픈 AI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선택지인 거고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거의 중립 정도. 그리고 아무나 이겨라. 나는 무기만 팔면 된다. 이 AI 전쟁에서 아무나 이겨라 하는 쪽은 마이크론과 루멘텀 정도인데 그쪽은 아무나 이겨라 진영이 지금은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에서는 아무나 이겨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전에 잘 나갔던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TSMC 아무나 이겨라 줬잖아요. 그 친구도 되게 좋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다 넣고 지금은 계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뭐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막 이 전선이 막 뒤집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오픈 AI는 좀 불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지금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가족 여러분께서 의미 있게 수익률을 조금 더 시장보다 아웃퍼폼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픈 AI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그 얼마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나한테 엄청 많이 줘.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다는 거 뭐 90만 장인가? 월 단위로 90만 장인가 뭐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슈가 막 됐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줄인다는 루머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젠슨 왕이 "아 나 아니야. 나 투자할 거야. 뭐 전혀 문제 없어."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 오피셜은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액을 결국에는 $300억 정도만
근데 43조예요 그것도. 43조 정도 좀 축소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기조.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좀 줄일 수 있겠다.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좀 시장에 화두를 던져주지 못했어요.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 모델의 어떤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펀딩을 받는 곳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오피셜한 건 아닙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죠. CNBC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의 인프라 쪽에 6천억 달러 지출을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거의 뭐 절반 정도로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이슈가 사실은 나오면 원래 뭐 이렇게 마이크론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좀 빠지고 뭐 SK하이닉스도 빠지고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줄여도 다른 애들이 할 거야. 예. 그리고 저 정도 줄이는 거에서는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예.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메모리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왜 그렇게 좋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13F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그 분기 단위로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공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요게 회색 음영 칠해져 있는 것은 보시면은 좀 비중을 줄인 거고요. 예. 3분기하고 4분기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인제 이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이 비중을 늘린 건데 알파벳, 릴리 예 보시면 뭐 존슨앤존슨, 월마트, 엑슨모빌 이런 것들은 비중을 늘렸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메타나 테슬라, 넷플릭스, 오라클 요런 것들은 좀 비중을 낮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 좀 낮아졌고 주로 좀 낮아진 거고 그래서 여전히 예 그러니까 IT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장을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 미장에서도 지금 잘 되는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이 더 좋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IT를 줄여야 되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IT를 줄이면 안 되죠 지금. 예. IT를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 안에서 더 많이 늘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애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강조드렸던 메모리, 광부품, 그다음에 기판 요런 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잠깐 유료 광고를 하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쪼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예 프라이빗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그래서 어 인제 저는 또 유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제가 2월 19일 요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아니죠. 월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설 명절 끝나고 첫 방송일에 삼성전기를 이제 자료를 다 준비를 했고 했는데 이제 이미 장이 빵 이제 아침에 떠 버렸죠. 그렇지만 뭐 삼성전기 이미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삼성전기가 왜 오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에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방송이 궁금하시다면 유료 들어오셔서 2월 29일 날의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동안에는 이 MLCC가 이 Q의 사이클을 누렸다면 이제는 P와 Q가 함께 가는 사이클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 반도체에서 보았던 이 사이클이 초입에 있는 삼성전기를 느끼실 수 있겠죠. 삼성전기 보시면 리미님께서 삼성전기 머니투데이에 제시한 목표가를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삼성전기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요날 2월 13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인제 잔금 해제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돌파를 했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머니투데이에서 1 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여전히 전 좋게 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왜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거는 저희 유료 방송 들어오셔서 2월 19일 방송 보시면 왜 더 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뭐 연합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번 주에 25일 날 25일 날 엔비디아 하고요. 26일 날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라 루빈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단에 얼마나 더 컨빅션을 또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 세일즈포스는 대표적으로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 사스포칼립스의 피해주, 대표적인 피해주로 좀 어도비랑 같이 해 가지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할 건데 자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아름아름 뭐 현장의 이야기,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로 계속 저 나름대로의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지금 업황에 관련된 어떤 공부들을 해 왔던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오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40조 원. 지금 환율로 한 140조 원 정도 되죠. 예. 140조 원 이상을 벌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디램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디램 가격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디램은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사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9월 중순에 제가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고때는 얼마를 주고 사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라서 가격은 문제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못 사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네 지금은 살 수 있냐 없냐다.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100% YOY로 가격 상승해 가지고 사인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인제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야 애플 인제 뭐 다 됐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애플이 다 된 게 아니라 애플이니까 산 거다. 애플이니까. 예. 애플이니까 물량을 확보한 거다. 근데 그 애플도 예. 애플도 이제 다가오는 2 분기, 3 분기 되면은 또 예. 어떻게 돼요? 네. 또 이제 또 물량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애플 그동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갓풀이었던 친구가 반도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왜 그랬냐? 왜 그런 거냐? 결국엔 지금 AI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그게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AI가. 너무 지금 현황을 명확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정답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앞으로는 더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HBM 마진이 지금 60%인데 메모리 공급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30% 부족하다. 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미 기간에 젠슨왕 CEO 등 빅테크와 연쇄 회동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고객사한테 메모리 공급 부족해서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저희 센터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저번에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구글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담당 임원이 잘렸다. 메모리 못 구해서. 그죠? 그래서 회장 코멘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코멘트를 갖고 왔는데 AI용 메모리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지금 부족분이 30%가 넘는다. 30%가 지금 넘어요. 지금 2월입니다. 26년도 2월인데 지금도 쇼티지가 30%가 넘고 하반기는 뭐라 그랬죠? 하반기는 더 쇼티지가 심하고 자, AI 캐펙스를 투자를 지금 집행하는 그 쩐주들 누구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들은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려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구글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겠습니까? 투자할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거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쇼티지는 지금이 하이다, 나중이 하이다, 나중에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쇼티지는 점점 더 심화될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다만 주가라는 것은 미리 선행해서 땡겨서 반영하니까 지금이 뭐 주가 고가 아니야?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7년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말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젠슨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프라 투자는 최소 7, 8년 동안 앞으로 향후 7, 8년 동안 더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따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우리가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는 레거시 칩이라고 하는 마진은 80% 수준. 이거는 거의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뭐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이크론이 뭐 HBM4가 뭐 늦어진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지금은 레거시가 더 돈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HBM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순간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HBM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메모리 칩도 많이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모리는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일반 칩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고민인 거죠.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팹은 한정적인데 HBM을 만들면 돈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 일반 레거시를 만드는 게 돈이 더 되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익만 추구하기에는 또 약간 HBM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게 선택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BAI 분야. PC, 스마트폰 제조사들조차 예전만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왜? 칩이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내가 수요만큼 만들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이제 그 하이마트인가? 거기에 무슨 뭐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세요라는 그 광고 문구가 있는 걸 보고 이제는 뭐 일반 리테일 쪽에서도 이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사업을 접게 될 거다.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왜? 되게 돈이 많고 현금 쌓아놓은 기업들은 얼마간의 매출이 발생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게 사업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IT 쪽 이 투자하시는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AI 때문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PC나 스마트폰 쪽에 부품이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굉장히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인사하러 갔다. 지금은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AI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전기를 다 집어삼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물 들어왔으니까 노졌겠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거기다가 지금 대신증권. 그러니까 사실 국내사는 조금 이 목표 주가 올리는 거에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외사가 좀 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올렸는데 대신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중반대 145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저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잠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를 142조 원에서 174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6년도, 27년도 아니고 올해 전망치를 142조 원에 174조 원. 판매 정책의 변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에이전틱 AI에 들어와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추론의 시대에서 결국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답하는 것을 넘어서 에이전틱 AI로 얼마의 수요가 있는지 명확하게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모델이 발전하는 속도도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구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엄청난 목표 주가 상향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단을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실력이 미천해서 상단을 열어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저의 실력이 미천해서 그것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칩을 구해야 되는 본인들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연초에 계속 주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메모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추론이 처음이니까. 우리 엄마가 처음이면은 엄마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게 메모리의 시대가 처음이고 그 추론의 시대가 처음이고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 모델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이 뭐 되게 고점이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이젠 뭐 얼마나 업사이드가 있겠냐 이런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뭔가를 더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왜 뚜껑을 닫아 놓고 이 섹터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왜? 과거와 다른 지금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인제 어떤 요인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냐. 판매 정책 변화. 이게 인제 LTA죠. 예, 장기 계약이 변화되는 부분들. 두 번째로 ADR 발행.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멀티플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수급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어닝의 변화, 어닝의 지속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게스트 435895 님께서 엄청 고민됩니다. 지수 3전 닉스 뭐 사야 되나? 그럴 때는 그렇게 고민되실 땐 3 개 다 사시면 됩니다. 꼭 하나를 뭔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삼성닉스를 나눠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반도체를 묶어서 사셔야죠.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다 좋기 때문에. 뭐가 더 갈지 몰라요. 뭐가 더 갔다가 말았다가 뭐 갭 메우고 어쩌고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알주식을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2개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정책 변화 현실화시. 지금은 기대감인 거고 현실화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목표 주가를 145만 원으로 제시를 해 놓고 여기서 LTA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신증권도 저랑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예, 열어놔라. 상단을 열어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역대급 이익이 전망된다. 전 사실 174조 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디램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범용 반도체의 어쨌든 그 서버 중심의 수요 폭증 그리고 제한적 생산 증가, 캐파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게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D램 ASP 전년 대비 159%, 낸드 91%. 자, 근데 이 경매잖아요, 경매. 자, 어떤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뭐 예를 들어 마소가 100만 원 불렀어요. 근데 구글이 200,
부르고 예를 들어 메타가 뭐 에이 300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뭐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그렇게 부를 뭐 그건 좀 너무 오바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상단은 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에서는 좀 열어 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했을 때 114조 원이고 ASP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2028 년까지 장기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어 이번 그 3 분기 실적 맞나요? 아닌가? 4 분기. 4 분기 실적 발표 빅텍들이 할 때 계속해서 그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있어 올해 캐펙스를. 근데 내년 가면은 줄여질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시장이 내놓는 건 26 년도의 캐펙스지만 이 업계하고 소통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땐 28 년까지 예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리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인제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생산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이 웨이퍼가 들어가서 계속 일단은 이제 찍어내죠. 근데 얘가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가 얼마에 팔릴지 알면서 이거를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다르죠. 그렇게 되겠죠. 음 이건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제 예상인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독보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1Q 내에 제품 인증 만료 및 메인 벤더 유지할 거다. HBM 얘기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 고점은 D램 85% 낸드 57% 정도가 하이안 아니겠냐. 낸드가 57%를 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에이전틱 AI에 AI가 뭐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메모리다. 예 이제는 어 메모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가족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판매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LTA를 하면서 선수금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에는 분기 단위 협상을 했었는데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 연 단위도 1 년, 2 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고 선수금 예치금 기반 구조 변화 시도 예 요런 부분들이 '아 내가 좀 얼마 먼저 줄게. 너 많이 힘들어?' 이러면서 "먼저 줄게." 힘들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메모리의 그 사이클이었는데 수급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그러면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ADR 발행 자금 운용. 예. 요게 인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핵심이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신주 발행 방식을 통해서 어떤 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ADR도 사실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 회장님의 어떤 그 성향상 예 '노를 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 이고 일단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예 27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하다. 너무 싸죠. 가장 싼 메모리 종목이고 어 현금이 굉장히 많아지죠. 돈을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5 년도에 125조 원 있었는데 27 년도에 278조 원, 한 300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현금을 300조 원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27년 가면. 그래서 현금 재원을 주주환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예 투자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파운드리 투자하는 소부장도 사이클이 오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퍼즐을 맞춰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허황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찐이구나.' 우리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소통을 할 수는 없고 SK하이닉스와 소통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포트로 퍼즐을 이렇게 맞춰 보는 거죠. 네. 리포트를 삼성 거를 다 읽고 SK하이닉스 걸 다 읽잖아요. 그럼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다른 얘기 하네. 얘는 다른 얘기 하네. 얘는 똑같은 얘기 하네. 똑같은 얘기의 퍼즐은 이거죠.
AI 서버 업체들이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차지한다. 자, 퍼즐이 똑같죠? AI용 메모리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올해 부족분의 30%가 넘는다. 너무 요구를 많이 하니까 AI 서버 업체들이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싸우니까 다 못 가져간다. 이게 이제 퍼즐인 거죠. 그죠? 서버 중심의 메모리 수요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속화. 예, 더 심해지고 있다. 하반기 더 심해질 거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베라루빈, GPU 상위 모델의 그 HBM4 출하를 시작함으로써 프리미엄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 회복이 된다. 예, HBM4는 다 납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엔비디아가 지금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서 가격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다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 된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처럼 전례 없는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급증세는 연말로 갈수록 더 강화될 거다. 이건 SK하이닉스의 이번에 컨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북미 빅테크 4사. 서비스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76% 급증한 960조 원이고, 아직 27년가 안 나왔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27년도, 28년도까지 장기 수용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예. 지금 돈 빌려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27년에 그치지 않을 거고 28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메모리의 추정치는 더 상향되겠죠. 그게 더 현실화된다면. 자,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싸우는 거에 수혜가 될 수 있고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 MSCI 코리아 ETF EWY라고 하는 요 자금, 요 ETF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는 결국에 뭐를 산다? 삼성전자 닉스를 산다. 근데 굳이 지금 내려야 될까요? 이는 신흥국 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이 이익 성장이 90%. 아니, 코스피가 100% 올랐잖아요. 아니, 이게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오르는데 그걸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결국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쟤를 사야 남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급은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주도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마태 효과를 지금 닉스랑 전자가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루멘텀도 누리고 있는 거. 근데 밸류 매력은 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전트 AI랑 에이전틱 AI랑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저도 좀 헷갈렸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에이전트는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하죠.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9시에 알람 맞춰줘.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발이 된다. 내 대신해서 손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이전틱 AI는 뇌를 가진 나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번 달 마케팅 성과 분석해서 다음 달 전략 세워줘. 그래서 그거 관련 팀원들한테 미팅 초대장 발송해. 쪽지 발송해. 여기까지를 하는 게 에이전틱 AI. 그러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단일 패스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LLM한테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는 거.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요. 그럼 프롬프트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LLM으로 추론합니다. 그래 출력해줘요. 한 번만 왔다 가면 돼요. 한 번만 왔다 가면 된다. 근데 뭐죠? 에이전틱 AI. 뇌를 가진 나의 손발은 작업 목표를 줘요. 너 이거 해서 이거 세우고 이것까지 해줘. 라고 하죠. 그러면, 이 계획자와 제어자가, 계속해서, 너 이거 해. 막 이렇게 해서 얘가 엄청나게 계획하고 행동하고 관찰하고 검색하고 메모리에도 갖다 놔야 되고 도구도 사용하고 결국에 최종 답변을 주는 것까지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이걸 명령을 했어요. 자, 마케팅 성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다음 달 전략 세우는 거, 그다음에 관련 팀원들이 누구누구인지 기억해야 되죠. 그다음에 미팅 초대장 발송해야 되죠. 4가지의 이 워크로드를 이 머릿속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갔다 오고 연산하고 계속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기억의 요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 번 추론하고 내놓는다. 제너러티브 AI는. 근데 에이전틱 AI는 뭐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쪽지를 누구누구한테 발송할 때까지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찰하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더 기억이 필요한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알 수 없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지금 어때요? 지금 주말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엔트로피 클로드 보안 도구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시판된 건 아니고 뭐 아마 그 연구 프리뷰 단계이긴 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 보안 관련 주가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이 뭐죠? 결국 이 오픈 AI, XAI, 엔트로픽, 뭐 제미나이, 이런 아이들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샘 알트먼이 뭐 돈이 필요해서 지금,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뭐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서 지금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아니죠. 투자를 못 받으면 죽습니다. 투자를 못 받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돈을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자, 앞으로 보시면 AI 미국 특화 소프트웨어 기업 빠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기업 가치를 유지해내고 내가 펀딩을 받으려면 좋은 모델을 계속 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뭐다? 계속해서 이 메모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께서 저의 이 지금 이야기를 잘 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IB들, 국내 증권사들 모두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족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어떤 큰 그림, 지금 이 메모리의 큰 그림은 거의 이게 다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요거를 인제 쌓고, 우리 반도체든 주식 공부든 다 복리입니다. 계속해서 먼지를 쌓듯이 쌓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또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졸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한다면 너무 늦게 메모리를 팔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일찍 또 메모리도 우리가 팔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제가 계속 드릴 건데, 개인의 공부도 계속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는 또 한참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메모리, 왜 메모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삼성전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AI의 수혜주, 그러니까 아무나 이겨라의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MLCC 쪽으로, 또 그다음 기판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왜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유료 가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월 10,000원인데 쿠폰 7,000원을 받아가시면 3,000원밖에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는 지금 강세장에서 저는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날 유료 방송하고 있고, 또 마스터즈 플러스 수요일 날 1시에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유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잘 또 좀 더 뎁스 있는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